자연스럽게 이제 그 재보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경기 평택을 재보선 얘기를 해야 되고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슬로건을 보니까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인데 이유진 기자가 봤을 때는 왜 이런 표어를 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그 통합의 상징이시기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색깔론이라고 할지 과거 발언이나 이런 걸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함으로써 본인이 증명한 것들도 있고 이제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정말 일하는 그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그 지역 일꾼이 되겠다 이런 걸 슬로건으로 삼고 싶어서 이렇게 표어를 정하시지 네. 않았을까. 그 이재명의 선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의 국정 지지도를 막대하게 얻어가면서 평택의 유권자들을 다중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어를 가져간 것 같은데 이 표어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신인규 대표. 아니 근데 저는 이 조국 후보에 대해서 이건 진짜 그냥 근본적인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은 정당 정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당적도 안 돼요. 처벌받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본인의 이름을 당명에 쓰면서 본인이 당 대표거든요. 그리고 그 당에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데 가장 민주당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우리 하원기 대변인님께서 민주당성에 대해 가지고 검증을 하면은 네. 그나마 이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좀 널리 이해가 될 텐데 아니 외부에 있는 분이 누가 더 민주당스럽냐라는 거를 판가름해서 상대 후보가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받고 나왔는데 당신은 아무리 봐도 민주당스럽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성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전 이게 정말 이런 정체성 논란을 조국 후보 스스로 뛰어들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거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우스운 일이고 더 심각한 건 이 정도 되면 조국 후보 징계해야 되거든요. 당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조국 혁신당의 그 누구도 우리 대표 정신 차리세요라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 혁신당은 정당이 아니다. 이건 사당이다. 팬클럽이다라는 걸 스스로 뭐 부끄러움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방향을 놓고도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 아닙니까? 네. 그럼 문재인의 선택 조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 노선을 누가 가장 많이 도울 것이냐라는 것이 김용남 후보가 적임자라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가 되고 네. 조국 후보 그동안에 무슨 일 하셨나 보면요. 뭐 이재명 정부에 도움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지만 사면 논란이 있을 때 대통령 지지율 10% 떨어졌거든요. 사면이 있었고 검찰개혁 때도 누구보다 선명 야당을 열심히 한 게 조국 혁신당입니다. 국민의힘보다 더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던 당이 조국 혁신당이고 합당 때도 뭐 조국 혁신당이 먼저 시작한 건 아니지만 조국 혁신당이 최대 수혜를 보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정치적 혼란이 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조국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국힘 제로가 아니라 지금 용남 제로를 하는 모습은 용남제로? 이건 너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김용남 후보가 뭐라 그랬죠? 그 좀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좀 질린다? 질리게 한다? 뭐 질리게 한다고 그런 했고 표현을 오늘 아침 썼잖아요. 방송에는 뭐 이짐에 당하는 기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질린다를 넘어서서 저는 이제 유권자 내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거 좀 정말 징글징글한 거 아니냐. 좀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게 본인에게도 좋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 듣고 왜 저는 싱글벙글한지 모르겠다. 아무튼 적당히 하자 이거죠. 아니 누구는 그런 검증 못 합니까? 조국 후보 페이스북 데이터베이스 이거 센터 지어야 될 정도로 많아요. 양 자체가.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혁신당 취재했던 입장에서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 출범 당시부터 제가 취재를 해온 바에 따르면 혁신당은 계속해서 자강이라는 단어를 강조해 왔었거든요. 자강을 강조해 왔다. 네, 그런 혁신당이 지금 민주당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건 사실 당원들에게도 제가 봤을 때는 옳은 행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가 아닌가. 왜냐면 항상 혁신당은 자강한다 이걸 강조해 왔었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스러움을 표방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혁신당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왔고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해왔는지를 좀 스스로 돌아볼 때가 됐지 않나. 저는 저 캠페인을 보면 뭐 그렇게 흥분해서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없어져도 되는 정당이잖아요 이제. 왜냐면 제가 제 얘기를 고백하자면은 제가 20대 때 진보신당 정의당 여기 교차 투표를
주변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아, 그 민주당을 기본적으로 지지를 하는데 비례대표는 진보신당 뭐 노회찬 의원이 계셨을 때 저런 정당 하나쯤은 대한민국에 있을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민주당이 소위 레프트 의제를 다 커버하는 건 아니니까 저런 의제나 화두나 담론 던지는 정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교차 투표를 많이 했고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꽤 했기 그랬어요. 때문에 네. 뭐 의석 6석 가져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말고 자기들이 뭐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유권자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더 민주당스러운 게 누구냐가 아니라 그렇죠. 민주당 네. 중요한 정당이고 우당이고 우리가 연대하고 협조할 건데 민주당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같은 정당이 필요합니다라고 유권자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때로는 뭐 민주당을 견제한다든가 민주당이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다든가 그걸 지난번 총선 때 뭐 지민비조라고 해가지고 뭐 무슨 쇄빙선 쇄빙선. 이래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조국혁신당 달고 나왔지만은 내가 더 민주당에 가깝지 않. 그러면은 그 당은 해산하거나 아니면은 그 당에서 조국 대표가 탈당해서 민주당에 입당하고 경선을 해야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에 따르면 의거하면 예, 네. 그런 캠페인을 전개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왜 조국혁신당에 표를 줘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당론에 따라서 우리 당론 입법에 표결할 김용남 후보가 국회에 있는 게 훨씬 더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 일이지. 배지를 달고 원내에 들어오면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당론에 따라 움직일 건데 지금 캠페인 할 때만 민주당스럽다 뭐 이런 거 네. 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흥분할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나가서 창당을 했으면 창당했을 때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정신에 맞게 예, 거기서 출마를 했으면 출마한 또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당의 존재 의의를 유권자들한테 잘 설명을 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네. 이제 정당 정치 관련된 혁신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흥분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최근에 유시민 장관님이 뭐 ABC 논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끼워서 넣었어요. 뭐 친명파리 하는 사람들 그거 나중에 다 돌멩이 던진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전 깜짝 놀랐습니다. 조국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인데 이재명 대통령 사진을 갖다 쓰면서 내가 도움이 된다면서 그거 유시민 장관님 기준으로 보면요 전형적인 친명파리를 하는 거거든요. 돌 던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조국 후보는 B국 후보로 이름 바꿔야 돼요 이제 B국으로. 아 유시민 아 B국이죠. ABC 중에 의거하면, 네. C국도 아니고 B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후보가 정말 이제 조급하고 다급한 건 알겠어요. 이번이 정말 정치 운명을 걸고 뭐 당의 명운도 있겠죠. 물론 당 자체가 이제는 뭐 자강이나 자율성을 이제 완전히 상실한 이제 팬클럽으로 전락을 한 건 뭐 엄연한 사실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금도를 지키고 정당 정치의 원칙을 훼손하면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고요. 그렇게 해서 승리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뭐 국가대표 정치, 뭐 더 큰 평택, 더 큰 정치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서 네. 정말 국가대표급 정치가 이런 나무위키 조사하는 수준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좀 크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논의하는 구조로 전 지금부터라도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평택을 위해 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캠페인 하는 거나 당의 공천이나 이런 걸 보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게 평택의 조국혁신당 기초의원들을 잘 안 보여요. 공천을 안 하신 건지 했는데 뭐 같이 안 다니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에 계속 붙박이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국회에 와서 상임위 참여하고 그러죠. 그러면 지역 민원들을 누가 듣냐면 평택 시의원, 기초의원들이 당연히 그렇겠죠. 커버를 하고 풀뿌리 조직 그거를 소위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저희는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그 지역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뭐 대표께서 당선되면은 본인이겠죠. 그래서 본인이 안 계신 동안은 그 기초의원들이 지역 민원이나 지역의 의견 듣고 그걸 또 수렴을 하고 뭐 상달하겠죠 그 다음에.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조국 대표 혼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이냐면 유권자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저 당이 그냥 조국이라는 사람을 원내에 진입시키는 것 그것만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캠페인들에서는 내가 평택 살린다, 더 큰 평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더 큰 평택 하려면 조국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에서
그 세트로 패키지로 해가지고 기존 의원들까지 다 넣어야 되거든요. 음.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것도. 그래서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진보당 보니까 준비 잘했더만요. 아 그래요? 진보당 보니까 이렇게 네거티브도 심하게 안 하고 정말 평택에서 그래도 그 좀 이렇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유권자단에 설명을 잘하던데 전 오히려 조국 후보가 지금 보이는 모습보다 진보당이 더 큰 정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만의 지적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 앞에서 이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결국 표를 김용남 후보한테 표 뺏어옵니까?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표를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평택 시민들 또 이 핫한 지역구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전 조금 더 숙고를 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의 뜻을 표시하고 계신데 우리 정치비상구를 너무나 아껴주시는 분들이 오늘도 찾아주셨습니다. 부산 민하이님 같은 경우에는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파이팅, 신인규 하원기 너무 좋아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이선희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불쇼에 잘못 돈을 써서 자체 정화형으로 슈퍼챗 보냅니다 하시면서 정치비상구 화이팅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뒤집힌 마우스님도 역시 김용남 후보를 적극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익산 오빠님은 이유진 기자님 예쁘고 똑소리 납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방송을 몇 번 안 했는데 너무 잘하세요. 너무나 수월하게 답변을 잘해요. 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우리 이 기자님 오시고 나서부터 슈퍼챗도 더 많이 터지고 어.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해요, 잘해. 역시. 그런 생각 좀 드는 건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평택을 선거를 둘러서 논쟁이라는 것이 온라인 여론조도 굉장히 상당하고 특히나 이제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이라든가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언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조국 혁신당 측의 지지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체로 김용남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새롭게 개발한 짧은 슬로건이 한 줄 슬로건입니다. 김용남 이퀄 이현주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글을 달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런 주장을 지금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안의 본질로 다가가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그냥 본인이 원하는 프레임을 짜려고 하다 보면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가 붙여 넣는 거죠. 그걸 이제 프레임 짠다라는 걸 하는데 이거 원래 조선일보 같은 데서 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잘 하는 프레임인데 왜 그거를 조국 후보 응원하는 분들이 왜 그런 걸 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용남 의원에 대해서 뭐 이현주 의원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자체가 그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자유롭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좀 건강한 방식의 문제제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니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도 과거에 뭐 당적을 바꾸고 또 그 진영을 바꿨을 때 거기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한 뭐 해명이 부실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문제제기대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현주 의원 그 최고위원으로 지금 당무에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아니, 그건 분을 수석 최고위원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분을 소환해가지고 그런 식의 구도를 짠다는 것이 이거는 말 그대로 본인들만의 어떤 용어로서만 이 효과가 있지 결코 이런 걸 가지고서 민심을 얻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뭐 그건 모르겠는데 선거 캠프는 되게 무능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트 카운팅을 못 하는 거예요. 표 계산을. 표 계산을. 아까 제가 대구 얘기하면서 내란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했죠. 내란 얘기하면은 저희는 속이 시원해요. 근데 대구 유권자들 표를 못 얻어요. 시원하게 지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 제로 못 하는 거예요. 일할 기회를 못 받는 겁니다. 그렇지. 마음을 돌리려면은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지지 안 했던 분들이니까. 예를 들면 제가 평생 국민의힘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저도 가끔 민주당이 혼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 당에서 퍽 괜찮은 후보가 빨간 잠바 입고 돌아다녀요. 그럼 제가 요번엔 저 사람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한다고. 그냥 나는 그래도 뭐 내가 어떻게 국민의힘 찍냐. 그냥 투표 안 하면 안 했지. 이런다고요. 대구도 비슷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혼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민주당 찍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꽤나 되겠죠. 예. 근데 그런 분들 마음을 달래야 하는데 거기 가서 당신들 지지했던 정당이 내란 정당이다 이러면 표를 주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거는. 왜 이 얘기를 까느냐. 아니 김용남이 걸 이현주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대내용이죠. 대내용.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당 당 내에서 이런저런 이견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싫어하는 쪽,
그다음에 이재명 그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분들 지지하고 그래요. 그렇게 전선 긋는다고 칩시다. 평택을은 전당대회장이 아니에요. 평택을 유권자들은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재명도 계시겠고요. 그다음에 그냥 문재인 정부 지지했던 분도 계시겠고요. 조국 대표 지지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포괄해서 어떤 사람들 어떻게 내가 메시지를 내고 다가가야 최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영남, 이현주 뭐 어쩌라고요. 그거는 지금 여론조사표를 보면은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뻔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방송 얘기해도 되나요? 매불쇼나 뉴스공장에 나가서 사모펀드 해명하는 게 그 선거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본인은 뭐 재판을 안 받았다, 무죄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가족들은 일부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꺼내면 꺼내질수록 오히려 본인한테 손해보는 장사다. 불리해요. 네. 왜? 그분이 사모펀드 의혹이 생겼을 때, 그분의 가족의 의혹이 생겼을 때 그분의 직책이 민정수석이었거든.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업무가 뭐냐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직원들의 비위 이런 거 감찰해가지고 막는 거거든. 근데 본인 가족도 못 챙겼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 지지층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현주, 김용남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그리고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도 하나만 보태면 정치에서 특히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비호감을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 특히 조국 후보는 비호감을 정말 어디까지 쌓을 수 있나를 경진하는 것 같아요. 계속 비호감이 누적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오히려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방적으로 난타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상대가 많아요. 뭐 조국 후보야 뭐 이렇게 1.4식으로 해서 김용남 후보만 때리면 되지만 뭐 신장식 의원, 정춘생 의원 뭐 사진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 당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대변인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1대 다로 그렇게 싸움하는 구조고 또 민주당에서도 지금 조국 후보와 상당히 좀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 김어준 씨 세력들을 좀 두려워해서 잘 이렇게 나서서 어머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 김용남 후보가 일방향으로 그냥 혼자 맡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오히려 동정심과 아하. 이 보호 본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호감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서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국 혁신당 분들은 자꾸 저희가 뭐 이렇게 네거티브 한다고 하는데 네거티브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 과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그러면 음주운전 누가 했고 그거 다 해볼까요? 누가 더 손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당한테 왜 이러냐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 팔려 그러면은 많잖아요. 뭐 판결문만 8만 대장경부터 해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 그리고 말씀. 이제 그 김용남 이퀄 이현주라는 도식은 오늘의 발표를 통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징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김용남 평택을 후보가 후원회장으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를 위촉했는데 정청래 대표와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굳이 여기서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정청래를 후원회장했는데 이퀄이라니 말이 됩니까? 아닙니까? 안 되고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무슨 이현주 최고위원이 김용남 후보를 공천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제 일부 이제 인터넷에 유저들이 쓰는 표현이긴 예, 한데, 예. 네네. 그거 아닌데 하면서 오늘로써 아마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 제가 그동안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제가 그래도 해왔던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네, 네. 아니,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음. 비판할 건 비판하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정말 잘한 게 두 가지. 최근에 김용남 후보 전략공천을 평택을에 한 거 너무 잘하셨고 이번에 후원회장으로 한 것도 굉장히 전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정말 이런 식으로 일방향적으로 정말 몰매를 맡고 있는데 누구도 못 나서잖아요. 근데 그중에 당에서 그래도 가장 큰 책임과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나서버리면 진짜 조국 혁신당이 좀 머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는 참 뭐 후원회장으로 모신 김용남 후보도 잘했지만 전 정청래 대표도 이건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그리고 만약에 네. 평택을의 승리가 되면 전 정청래 대표의 기여도 그 안에는 일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아니,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 있죠. 비판적일 수 있는데 저도 정청래 대표한테 비판할 때 있으니까요. 맞아요. 저희 당 네. 대표지만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할 때 있으니까 생각이 다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현주 의원이 당원들이 뽑아놓은 저희 지도부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김영남 이꼴 이현주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지도부예요, 저희. 첫 번째 그거고 저희 지도부들 간에도 이견이 있어서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아니거든.
우리는 조국혁신당이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은 거기 지도부 최고위 하면은 다 똑같은 말 그냥 죽음기처럼 복붙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니에요. 당장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가지고 내고 가다가 누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김용남 후보 문제 제기 하니까 멈췄잖아요. 홀딩하기도 네. 하고 이렇게 가는 그냥 민주정당이에요. 그거를 뭐 김용남 있고 이현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당황이라도 할 줄 아나 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